백두산처럼 깊은 절망의 숫자였습니다. 102패. 이 세 자리 숫자는 단순히 한 시즌의 기록이 아니라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팀이 맞닥뜨린 정서적, 구조적 붕괴를 상징했습니다. 2025년 그들의 경기는 야구가 아니라 재난이었고 팬들은 등을 돌렸으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 팀은 완전히 해체하고 바닥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크린에는 2025년 MLB 최종 순위표가 비춰지며 화이트삭스 구단명은 아메리칸 리그 최하단에 처참하게 박혀 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경기가 끝난 후에도 텅 비어있는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의 차가운 관중석, 카메라가 잡는 몇몇 팬들의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모든 활기를 잃은 듯 어둡게 처리된 화이트삭스 로고는 그 재앙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패배는 단순한 실력 부족을 넘어 구단의 비전 부재와 리빌딩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야구, 그것이 바로 지난 시즌 화이트삭스에게 붙여진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후 2026년 MLB 오프 시즌 동안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걸어나와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가장 흥미로운 팀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극적인 서막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미친 듯 지출하며 FA 시장의 거물들을 싹쓸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화이트삭스가 선택한 방식은 훨씬 더 섬세하고 더 지능적이며 현대 야구의 역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보였습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부유한 구단들이 실패하거나 혹은 아예 시도조차 감행하지 못하는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2패라는 수렁 속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어떻게 2026년 MLB의 가장 위험한 다크호스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일본 야구의 상징 무라카미 무네타카라는 핵심적인 퍼즐 조각이 어떻게 자리매김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단 재건을 넘어 실패를 인정한 팀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했는지에 대한 전략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화이트삭스의 조용하지만 예리한 반란의 서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의 여름은 시카고에게 뜨거운 태양이 아닌 영원히 해가 뜨지 않는 긴 밤이었습니다. 화이트삭스에게 이 시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2패라는 수치 아래에 묻힌 구단의 영혼을 부식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와 분석가들의 메모는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얼룩졌습니다. 2025년 시즌이 끝나자 화이트삭스에는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102번의 패배를 기록했고, 이는 1970년대 이후 구단 역사상 가장 처참한 성적표 중 하나였습니다. 팬들은 이미 좌절감에 빠진 지 오래였지만 이 102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구단 문화 전체가 붕괴했음을 상징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 전반에 걸쳐 만연했습니다. 투수진은 붕괴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은 평균 자책점 5.50을 넘나들며 매 경기 불을 지르는 듯했고, 경기가 중반을 넘어서기도 전에 이미 승부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불펜은 경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끝은 늘 상대팀의 환호로 장식되었습니다. 타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득점권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 리그 최저 수준의 출루율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무기력함은 젊은 선수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이트삭스를 향해 재건 실패, 방향성 상실이라는 혹독한 딱지를 붙였습니다. 몇 년간 유망주들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성적을 포기했던 팀에게 이 비난은 단순히 성적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구단 운영 철학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화이트삭스는 재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팀 내에는 잠재력 있는 젊은 투수들과 기대되는 몇몇 타자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딜런 시즌은 여전히 에이스로서의 잠재력을 가끔 보여주었고, 몇몇 젊은 내야수들은 괜찮은 수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석들을 꿰어 맞추고 팀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이끌어갈 중심축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삭스는 마치 돛대가 없는 배와 같았습니다. 훌륭한 항해사나 튼튼한 돛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배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견고한 키, 즉 확고한 리더십과 파괴적인 공격력을 갖춘 키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타선의 경우 매일 바뀌는 타순과 중심 타선의 파괴력 부재는 젊은 선수들을 압박했습니다. 주자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기대어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4번 타자가 없었습니다. 상대 투수들은 화이트삭스의 타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피해갈 강타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화이트삭스의 젊은 타자들은 홀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했고, 이는 곧 성장의 정체와 경기 후반 무기력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이 비참한 시즌을 통해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재건해야 하는가? 단순한 로스터인가? 아니면 팀의 정체성인가? 그리고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가장 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결핍은 파괴적인 힘을 가진 중심 타자와 그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단 프런트의 생존을 건 도박이자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선언이었습니다. 현대야구에서 가장 위험한 팀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팀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팀은 자신이 어디가 약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약점을 고치는데 망설임이 없는 팀입니다. 화이트삭스는 102패라는 쓰디쓴 경험을 통해 그 위험한 깨달음을 얻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2026년 오프시즌의 모든 기괴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움직임의 첫 단추이자 모든 재건 전략의 핵심 동력은 바로 일본 야구의 괴물 무라카미 무네타카를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그들의 재건이 실패했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야구계를 뒤흔들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라카미의 영입이 이 재건의 불꽃을 당겼다면 그 불꽃이 타오를 방향은 예측 불가능한 2026년 시즌 그 자체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102패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이 곧바로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로스터는 여전히 깊이와 최고 수준의 선발 투수가 부족하며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경쟁팀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화이트삭스를 가장 위험하고 흥미로운 변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미 리그 최저점을 찍었으며 이제 잃을 것이 없습니다. 화이트삭스는 강팀이 아닐지언정 매우 골치 아픈 팀이 될 것입니다. 무라카미의 합류는 단순히 라인업에 40홈런 타자를 추가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어린 선수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입하고 상대 투수들이 더 이상 편안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없도록 강요합니다. 요한 몽카다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같은 기존 주축 선수들이 무라카미의 존재로 인해 짊어져야 했던 공격 부담에서 해방된다면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만약 무라카미와 기존의 유망주들이 예상대로 폭발력을 보여준다면 화이트삭스는 중부지구 선두 경쟁팀들, 즉 가디언스나 트윈스에게 시즌 내내 끈질긴 악몽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경쟁팀들은 오프시즌에 더 많은 투자를 감행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화이트삭스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라이벌들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삭스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지점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 때입니다. 만약 2026년 중반까지 팀이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멀어진다면 앤서니 케이와 션 유컴 같은 단기 계약 선수들은 즉시 시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트레이드 자산으로 변모합니다. 이들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우승을 노리는 팀들에게 확실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화이트삭스는 시즌 중반에 이들을 높은 가치로 팔아넘겨 자신들의 유망주팜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핵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탱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재건은 모든 것을 부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수동적인 전략이었다면 2026년의 화이트삭스는 승리할 수 있다면 경쟁하고 승리할 수 없다면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치만을 구매했으며 이름값이나 과도한 장기 계약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재정적 유연성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실패할 위험조차도 전략적인 이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건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소음이 많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스타 플레이어를 사들이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쓰지 않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논란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부유한 구단들이 실패했던 것, 즉 약점을 인정하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약점을 정확히 해결하는 과감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무라카미 영입은 그들의 미래를 재정의했고 K와 뉴컴 영입은 그들의 현재의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2026년 MLB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단순히 102패를 딛고 일어선 팀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이들이 야구계의 판도를 뒤흔든 가치거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팀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은 화이트삭스의 재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라카미 무네타카는 과연 옳은 선택이었으며 이 모든 움직임은 일시적인 환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왕조의 서막일까요? 2026년 MLB는 화이트삭스를 102패의 불명예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굴욕적인 패배에서 벗어나 가장 위험한 다크호스제 되었는지로 기억될 것입니다.